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IT 업계 재택근무 또 사무실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새로운 출근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원격 근무,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근로자들이 이제 복귀하라는 회사의 여러 가지 정책에 최근에는 거부하는 사례도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지금 국내만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해외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IT 업계 쪽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카오가 메타버스 근무를 하겠다.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게 큰 관심을 모았었어요. 맞습니다. 원격 근무를 이제 제도화하는 방향을 발표를 한 것이었죠. 예. 지난달 31일 날 새로운 근무 제도를 카카오가 내놨는데 카카오 측에서는 일반 원격 근무하고도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 근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동료들하고 항상 연결돼 있는 상태로 온라인으로 가능한 업무를 처리하는 근무 방식이다라는 거죠. 임직원이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되 음성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점이 기존 원격 근무와 달라지는 점이라고 카카오 측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주 4일은 이 같은 근무 방식을 유지하고 나머지 하루는 오프라인 장소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뱅크, 많습니다. 아래 계열사들이. 이런 것들 총해서 14개사가 이 근무제를 적용하는데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지난달 말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거 뉴스로 접하신 분들 중에서 좀 부럽다. 이렇게 네네.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렇죠. 직원들이 반발해서 이 제도 도입이 보류됐다고요?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내부 반발이 좀 나왔다고 해요. 예. 말이 메타버스 근무지 업무 시간에 음성으로 팀원들과 계속 연결돼 있어야 하고 특히 이제 이 제도가 조금 이제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고 하는데요. 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이른바 코어 타임이라고 해서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업무 제도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음성으로 연결돼 있는 거는 직원 감시라는 이제 비판에 직면을 했고요. 예. 카카오에서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던 유연 근무제가 아까 코어 타임이라고 하는 1시에서 5시까지 무조건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카카오의 장점인 유연 근무제를 사실상 무너뜨린 거다라는 내부에 이제 반발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보통 카카오는 한 달에 충족해야 할 근무 시간만 맞추면 되고 시간은 자신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 반발이 좀 심해지니까 결국 남궁은 카카오의 대표가 새로운 근무 제도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고요. 네. 코어 타임에 대한 재검토하고 음성 소통 여부를 테스트한 뒤에 조직별로 투표를 통해서 이 근무제를 도입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내부 반발을 지금 좀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제도를 발표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조금 미리 수렴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는 회사에서 이렇게 해 그런다고 해서 직원들이 무조건 따르는 시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세상이 변했죠. 예. 근데 이게 또 업권별로 온도차가 좀 심합니다. 여전히 예전의 근무 체제를 그대로 하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하라면 해야지 이렇게 또 직원들이 반발한다 그래서 회사가 또 제도를 바꾸는 것도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IT 업계 쪽으로 조금 한정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상 대면이 꼭 필요하지 않고 워낙 인력 수요가 최근에 많다 보니까 이런 근무 환경이나 급여 처우 등에 따라서 쉽게 또 이직을 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IT 쪽이. 네. 한마디로 약간 근로자 위주의 취업 시장이 좀 형성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회사들도 직원들의 내부 반발에 조금 최근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요. 예. 일단은 카카오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카카오 외에 국내 대표적인 IT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 역시 지난달 초에 주 3일 근무 그리고 전면 재택
뭐 전면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 중에 직원이 선택하도록 하는 커넥티드 워크라는 근무 제도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원격 근무를 어느 정도 회사의 근무 제도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 대기업들도 일주일에 네. 하루 정도는 그냥 재택근무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네네네. 이런 건 그렇게 크게 반발을 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미국 쪽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주요 IT 업체들이 복귀 명령까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또 약간 분위기가 국내하고 또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국내는 회사들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IT 회사들이 원격 근무를 좀 정착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미국은 또 물론 원격 근무를 정착하려고 하는 곳들도 많은데 대표적인 IT 업체들, IT 공룡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은 반대로 출근 복귀 명령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네. 잇따라서 재택근무를 철회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구글은 직원들이 일주일 중에 사흘은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제도를 다시 정비했고요. 전면 재택근무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말에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하고 실리콘밸리 사무실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오는 11일부터 본사를 개방해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회사에 출근해라라는 이제 출근 복귀 명령을 내렸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애플은 주 3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규정을 다시 도입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들이 반발하는 거는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IT 업체들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지난달 구글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연 화상회의에서는 최고 경영자에게 근무제도에 대한 질문이 막 쏟아졌고요. 네. 지금 사내 게시판에도 상당수의 질문이 이 출근 개시에 대한 얘기들이 많다, 도배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인물이 애플의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총 책임자였던 이안 구펠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이안 구펠로가 갑자기 애플을 퇴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 근무 복귀에 대한 반발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안 구펠로라는 사람은 사실 애플이 상당히 공들여서 구글에서 빼온 인물이거든요. 네. 3년 전에 이제 구글에서 6년 동안 근무하면서 구글의 어떤 AI 시스템을 만든 사람인데 애플이 공을 들여서 빼온 사람인데 이번에 근무 복귀 명령 때문에 사실상 이안 구펠로우가 애플을 떠나는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포천지가 최근에 AP통신하고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하고 이 공동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예. 이게 4월 달에 이루어진 조사인데요. 미국 내 사무직 직원 중에 41%가 사무실 복귀 후에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사무실 복귀에 대한 뭐 스트레스 그리고 복귀 명령에 대한 반발들이 좀 미국에서는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괴짜여서 그런가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출근하기 싫으면 테슬라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들려온 뉴스고요. 블룸버그하고 로이터 통신 등이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사무실 출퇴근 체제로 전환할 것을 이 이메일을 통해서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머스크는 원격 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최소 주 40시간을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테슬라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이메일에 적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는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테슬라가 얘기한 게 공장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이 주 40시간이라는 시간은 매우 적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도 했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이면은 하루에 8시간씩 5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요구하는 근무 시간 거의 다 채우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상 전일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이걸 뭐 맞다 아니다 이 이메일이 진짜 있었다 없다 이렇게 확인은 해주지 않았지만 이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면 복수의 테슬라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렇게 로이터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로이터도 사실상 이 원격 근무는 불가하고 사무실 출근을 테슬라에서 이제 강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 인수를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트위터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실제로 영구적으로 원격 근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트위터는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아마도 당장 원격 근무부터 철회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 직원들은 좀 얼굴이 사색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회사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캠퍼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자유롭게 캠퍼스처럼 회사 안에서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싶으면 커피 마시면서 일하고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했던 분위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회사를 무조건 나오라 이런 식으로 갈까요? 이게 막상 전면적인 원격 근무를 시행해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나름 이번 실험을 통해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전부 전면 근무에 있었고 예.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IT 기술을 통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놨지만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들도 생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한계를 조금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완벽하게 전면 근무를 도입하기에는 미비된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핵심 인력들은 회사에 나와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원격 근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는 있을 때 모든 업무를 원격 근무로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회사들의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머스크는 이 제조하고 IT하고 한 중간 정도의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완성차를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제조 시설이 있고요. 네. 또 IT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걸 개발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중간쯤인 회사에서 머스크는 이렇게 조금 더 강경하게 원격 근무 말고 근무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좀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최근에 논란이 좀 됐었는데 네. 테슬라는 사실 직원들에게 그렇게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ESG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판단 지표에서 이 테슬라가 기준에서 빠지면서 ESG 펀드들의 투자가 또 안 이루어지는 문제들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아마도 이번 근무 복귀 문제로도 여러 가지 ESG 논란이라든지 여기서 또 구설에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미국은 네네. 그동안에 굉장히 자유롭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 나와도 되니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IT 기업들은 너무 빡빡하게 일했으니까 이제 원격 근무 좀 해도 될 것 같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게 정반대 움직임이에요. 이게 왜 그런 맞습니다. 거죠? 이제 근무제도에 대한 변화가 오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쉽게 하지 못했던 원격 근무라는 실험을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이번에 한 2년 동안 한 셈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못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다만 효율성과 인력 관리라는 측면에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업무 특성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서로 이제 도입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간 많이 해왔으니까 조금 더 나와서 직접 대면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우리는 이제 해본이 되는구나. 그러면 조금은 덜 하고 자율성을 줘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저희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물가라는 변수가 전 세계를 억누르면서 단순히 원격이냐 출근이냐를 떠나서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거든요. 원격 근무를 잘 활용하면 인력 관리 비용을 줄인다거나 혹은 로봇이나 자동화를 통해서 최소 인력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같이 더불어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 인력 관리, 근로 제도와 관련되는 것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과도기를 저희가 이제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약간 섬뜩한데요. 네, 우리 직원 숫자도 그렇죠. 원격 근무 이렇게 해도 되니까 우리 직원 숫자 더 줄여도 돼.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원한테 그동안에 이만큼 복지라든가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원격 근무해서 조금만 줘도 되겠네. 뭐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니까.
자, 경제 읽기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세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